장기전으로 치닫는 미중 무역 갈등, 또다시 고개를 드는 신흥국 위기론, 평화의 길에 오른 한반도 경제 협력의 새 시대가 열린다. 혼란과 희망이 공존하는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이겨낼 돌파구는 어디인가? 머니투데이 방송 개국 10주년 특별대담 더 인터뷰 10. 경제 증시 각 분야 주요 인사와 함께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실패하지 않는 투자 전략을 제시합니다. 금요일장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진짜 본격적인 연휴 시작이네요. 그런데 저희는 조금 더 종목에 대한 고민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두 분과 함께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께 추석 연휴가 지나고가 되겠죠? 수익으로서 선물을 드릴 만한 종목이 없을까 고민 들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 수고해 주시겠고요. 우리 오나미 코너에서 활약을 하고 계신 골든게이트 한상호 대표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두 분과 함께 종목에 대한 고민을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한 대표님의 초이스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석 이후 유망주 베스트 4를 꼽아놓고 있거든요. 첫 번째 종목 한 대표님 부탁드려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는 현대건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건설. 예, 앞서서 건설 좀 그냥 그래요라고 현진 팀장님과 말씀 나누고 왔는데요. 예. 현대건설은 어떤 포인트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뭐 현대건설이 올해 2018년 다우존스 지속 가능 경영 지수에서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부분에서 6년 연속 세계 1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뭐 이게 1위에 선정된 것은 지속 가능 경영 능력의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토목, 또 건축, 플랜트 등 상계 분야에서는 현대건설이 공유별 가치 창출이라는 세계 최초 모델을 내놨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해외 잔고, 현대건설의 해외 수주 잔고가 아주 풍부하다라는 것이고요. 2016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매출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뭐 그 이후로는 미착공되거나 공사가 중단된 이런 해외 건설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과거에 이제 이런 중단됐던 공사의 재개, 착공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아마 현대건설의 매출은 하반기부터 또 내년까지의 매출 증가와 실적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또 해외 수주 모멘텀도 아주 양호하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기대를 해도 되겠고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이라크의 유정물 공급 시설이 25억 불, 그리고 알제리 복합 화학 발전소가 7억 불, 그리고 인도네시아 복합 화력 발전소가 3억 불, 그리고 사우디 송변전 공사가 3억 불. 그래서 아주 해외 공사 수주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현대건설 오늘 대표님 4% 이상 올라버렸어요. 예. 그리고 또 하필 또 정부 정책 발표와 더불어서 또 기대감이 또 쏠린 채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 가격대도 지금 예. 신규로 접근하기도 괜찮겠습니까? 예, 이 가격대 신규로 접근해도 괜찮은 이유가 일단은 뭐 남북 경협 기대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죠. 현대건설도. 그런데 한번 상승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눌림목 구간에까지 왔습니다. 21선까지. 그래서 오늘은 눌림목을 보인 이후에 상승 마감을 했는데 역시 이제 여기에서 모멘텀 하나를 더 봐야 되는 것이 바로 기대감이라는 거죠.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 물론 미국이 모든 협상의 카드를 갖고 있지만 대북 제재 완화 조치 협상이 돼서 북미 회담이 되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재료 이외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바로 이 수주 모멘텀이나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치를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가격 67,500원에 매수를 하셔도 좀 좋게 보이고요. 네. 목표치로 본다 그러면 직전의 고점대가 8만 원, 79,400원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로는 8만 원까지의 목표가를 좀 제시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설령 빠지더라도 사실은 손절을 안 하셔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도 뭐 손절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손절가를 62,000원으로 제시를 해볼 테니까요. 네. 한번 잘 참고하시고 이 회사의 매출 증가나 실적 증가에 대한 키포인트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모멘텀을 보시고 한번 관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경협주 또 여럿 밀고 계시잖아요. 이미 네. 그걸로 또 저희 오나미 코너에서 수익을 맛보기도 했었고요. 현대건설로 한번 또 수익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스트 유망주 1번이었고요. 2번은 오현진 팀장님의 초이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저는 엔터준에서 이제 CJ ENM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분들께 익숙하신 종목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많은 채널을 보유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엠넷과 TVN 채널에 대한 시청률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TVN의 그 드라마인 뭐 백일의 난군님 7%의 시청률 기록하고 있고요. 수민의 반찬이라는 예능은 6%대 지상파에 뒤지지 않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엠넷에서도 이제 그 매니아층을 대상으로 한 시리즈물 콘텐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정 사용자층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광고 수익과 PPL 수입 증가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CJ 옷쇼핑과 합병을 했죠. 그래서 합병 이후에 콘텐츠 부분의 시너지도 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CJ ENM에서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CJ 옷쇼핑에서 판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그런 사업들이 하나 둘씩 가시화가 되고 있고요. 기존의 CJ ENM과 CJ 옷쇼핑이 모두 실적이 좋은 회사였어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두 회사가 결합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단순 합산 매출 확대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CJ ENM에서 그 스튜디오 드래곤의 지분 활용 방안을 좀 검토한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초에 밝힌 내용이고 그 자회사 스튜디오 드래곤을 통해서 전략적 투자자를 모집하고 뭐 해외 진출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고 매각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방향이든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한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정말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그래서 매각을 할 때도 돈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자금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부분 그리고 엔터주가 최근에 흐름이 좀 좋죠. 꺾이지 않고 순환매를 도는 흐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엔터주 대비해서는 좀 눌림목이 있었던 CJ ENM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합병을 하고 나서 이제 거래를 다시 시작했었던 첫날 급락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전 수준으로 이제 올라왔단 말이죠. 얼마만큼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가격 전략도 챙겨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기관 종목입니다. 그래서 기관이 매수를 해주면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은데 최근까지도 기관 수급이 좋기 때문에 그냥 추세적으로 상승을 보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25만 원에서 25만 5천 원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25만 9천 원 정도니까 오늘 종가부터 밑으로 천천히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이전 고점 급락이 나오기 고점 정도겠죠. 28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24만 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추석 이후 우리가 수익을 맛볼 만한 두 번째 베스트 유망주는 CJ ENM입니다. 여러분 계속 잘 따라오고 계시죠?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뭘까요? 다시 한 대표님의 초이스 듣겠습니다. 대표님 이번에는요? 예, 저는 DK락이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뭐 DK락 많이 뭐 생소할 수도 있는 종목인데요. 사실 그 산업 전반적인 산업에는 꼭 있어야만 되는 그런 부품들입니다. 뭐 피팅이라든가 밸브를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뭐 원자력, 해양, 플랜, 뭐 발전 설비 이런 것들에 반드시 들어가는 그런 그 설비를 그 부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입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이기 때문에 다른 설비들을 준비하려고 그러면 다품종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진입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진입 장벽이 높죠.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러시아 국영가스공사인 가즈프롬에도 이 밸브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국책 개발 과제인 수소용, 수소 충전용 고압 밸브를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현대차 수소 전기차 1차 납품업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소차가
수소차에도 어떤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일단 봐야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회사는 캐파가 지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2013년도에 공장 증설을 해가지고 캐파가 많이 늘어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또 여기에서도 한 가지 봐야 될 점은 9월 9일 그 북한 건국절 날 그 러시아 상원 의원이 와서 이 방러 초청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아직 뭐 이야기가 나오진 않고 있는데요. 방러를 한다 그러면 아마 그 저희 우리나라가 미리 그 MOU를 체결한 가스관 사업이라든가 도로 철도 연결 사업에 대한 탄력, 가속도가 또 붙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점, 그리고 부채율과 유보율, 이 순이익률 등을 따져보면 그래도 재무구조적으로는 안정적인 면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슈성도 있고 그리고 재무 구조적인 재무 안전성도 있다라는 종목이어서 제가 유망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하필 또 이렇게 많이 오른 채로 마감이 돼서요.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일단 종가 기준으로 살펴볼까요? 예, 종가 기준으로 1,200원 마감했는데요. 뭐 1,200원 전후로는 저는 이건 편입해도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네. 그동안에 이제 이 종목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조정폭보다는 상승폭이 컸습니다. 1차적으로 조정 횡보 이후에 상승하고요. 눌림목 구간에서 2차 상승 다시 한번 할 때 조정폭이 컸듯이 이번 조정폭이 있는 만큼 또 한 번의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직전의 고점대까지, 그러니까 목표가는 저는 16,000원 정도를 한번 설정해보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뭐 굳이 또 손절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밑에 있는 8,500원 선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좀 제시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역시나 이제 이런 종목은 이슈가 한번 나온다 그러면은 상당히 급등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DK락을 세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겨놓고 있는데요. 우리 팀장님께서 어떤 종목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안겨주실지 궁금합니다. 공개해 주세요. 네, 진성 TC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종목인데 그 건설 중장비 하부 주행체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뭐 포크레인의 그 궤도 같은 거 있잖아요, 바퀴. 이제 그걸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굴삭기 시장 호황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건설 부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건설 경기가 좋죠. 그래서 지금 올해 판매된 굴삭기 대수가 이미 작년 전체 판매된 굴삭기 대수를 넘어갔습니다. 앞으로도 중국 시장에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두산 인프라코어에 이제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의 그 실적 호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미국의 인프라 투자도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공언한 뭐 1조 달러 인프라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교통시설의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말부터는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미국의 그 중장비 업체죠. 캐터필라에도 이 진성T C가 관련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트리클다운 효과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부품 아웃소싱 비중도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 일부 작업에 대한 외주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업무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는 요인이고 아웃소싱 부품에 대한 품질도 예전보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이제 저가 부근에서 이제 막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정이 좀 과도하게 나왔었다가 이제 그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대를 어떻게 살펴보면 될까요? 네, 그래서 오늘 종가가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9,530원인데 매수가는 9,100원에서 9,300원 잡았거든요. 현재가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이하로만 매수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한 1,500원 정도, 손절가는 8,500원 정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종목까지 살펴드렸습니다. 현대건설, 진성TEC, CJENM과 DK락까지요.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주시죠.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 골든게이트 한상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추석 연휴 시작인데요. 가을에도 여러분들의 포트의 수익률에 꽉 채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전략들 저희 또 챙겨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